봅시다. 다 닦았어요. A, A형이에요. A형 맞죠? 꼼꼼하게. 근데 A형들이 시험을 잘 못 쳐. 너무 완벽하게 하려 내가. 그러니까 시킨 넘어가면 될 건데, B형들이 좀 큰 힘이 강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요. 바꾸고, 혹시 시험 칠 때 임박해가지고, 나중에 저거 한번 곧 조만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냥 시험 치는 요령을 그냥 숙지시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나중에 유튜브에 이름을 Q쌤 하든지 하여튼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시험 잘 치는 방법, 혹은 시험 잘 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올릴 거니까 잠잠해서 한 20분씩 듣다 자요, 그냥. 잠자기 전에. 예.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그런 거를 자꾸 이제 훈련시키는 거지, 잠재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다뤄봐야 될 거는 연속 확률 변수가 뭐냐?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라 이 말이지, 연속적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걸 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번 던졌다 혹은 10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수꼴로 딱딱 끊어지죠. 맞죠? 변수 자체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라든지 시간이라는 그런 게 딱딱 끊어지지 않잖아요. 몸무게는. 몸무게의 평균을 내봤더니, 예를 들어 중국 인구의 평균을 내보겠다.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 60kg 정도 평균이다. 그럼 60kg 전원에서 빽빽하게 연결됐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저울인데 예를 들어서 60kg, 60kg, 여기도 60kg. 이게 중간에 뚝뚝 바늘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쫙 연결돼 60.00001kg, 60.00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이 변수가 실수로 이렇게 연결된 걸 보고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제 변수 자체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우사인 볼트 하면 잘 아시죠?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막 계속 이제 달리기 연습을 한다 이거지. 평소에 이제 우리 기록을 잴 거 아닙니까? 맞죠? 기록을 잴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 얘가 예를 들어서 9.6초, 예? 오른쪽으로 계산 수만 번 달렸다 봅시다. 우리가 오른쪽 9.60001초 혹은 왼쪽에 9.59999초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이제 이 변수 자체가 빽빽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번 했다 얘가 제일 많았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요만큼 횟수가 되더라 수만 번 해봤더니 그러니까 요 변수들 자체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연속 확률 변수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워낙 우리 연결됐으니까 요 높이 자체가 그대로 뭘 의미하느냐 확률이죠. 그러면 이런 확률들이 빽빽하게 다 연결됐다 이거지. 이 자체가 이제 P가 우리 P의 우리 확률 X가 뭘로 바뀌냐 FX로 바뀐다 이거지 PI가. 그래서 빽빽하게 연결이 되고 요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체 확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 빽빽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다 됐네 변수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fx 이 자체가 p라는 놈을 대신하고 요 놈을 뭐라 그런다? 확률 밀도 함수라 하죠. 확률 밀도 함수. 이 확률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함수 그래프 형태로 돼간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유지가 됐다 이거지. 우사인 볼트 같이 아무리 못 뛰더라도 빨리 뛰더라도 5초 6초에는 못 뛰잖아요. 맞죠? 그죠? 맞죠? 얘가 요사에서 여기까지 막 움직인다 이 우사인 볼트가. 근데 여기 해봤자 얘가 5점 얘가 57초. 진짜 우리가 좀 늦게 찝을 때 우리가 얘가 9.63초 요 정도를 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간격이 굉장히 이 간격이 넓지가 않아요. 우리 평균적인 걸 기준했을 때. 어쨌든 난데없이 되게 지가 이거 아이도 미쳤다.
5쯤에 9.5, 9.57. 이거 지금 슈퍼맨이 아니니까. 뭐 이 정도로. 물론 뭐 되게 뭐 컨디션이 최고 좋아서 완전 난데없이 뭐 9초 뛸 때도 있는데 그거는 제외시키고 그런 걸 특이한 경우니까 지금 마약 먹고 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우리가 변이점 그래도 별도로 취급 안 합니다. 해서 얘가 아무리 빨리 뛰었을 때 여기서 이까지 뛰더라. 따라서 이 확률 전체의 이 넓이가 확률 전체 합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전체 왜 우리 정적분 할 때 딱딱 끊으니까 되는데 그걸 n 등분을 무수히 많이 하니까 쭉 연결되죠. 맞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가 인테그랄밖에 못 바뀌는데 쭉 연결됐으니까 요것들이 간격이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얘가 알파에서 우리가 베타까지 얘가 시그마 대신 인테그랄로 바뀐 거죠. 변수 자체가 연속적이니까 해서 fx의 dx가 곧 뭐다? 확률 전체 합이나 똑같으니까 얘가 1이 되더라. 요런 사실이 중요하죠. 어쨌든 확률 밀도함수랑 이렇네. 그럼 요게 바로 요 확률의 합이다. 즉 얘는 이 이전에 얘가 얘가 우리가 시그마 같던 거 시그마 i 이꼴 1에서 우리가 n까지 혹은 얘가 알파에서 만약에 i가 알파에서 우리가 베타까지라 했을 때 우리가 pi는 똑같죠. 그죠? 걔가 우리가 인테그랄로 바뀐 거죠. 맞죠? 그래 되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률, 연속 확률 변수도 알았고 했으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 이런 등등도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요게 의외로 중요하다. 정의된 구간 내에서 우리가 확률 전체의 합은 1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 평균은 어때 평균? 자, 평균은 원래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이렇게 되죠. 시그마 i 이꼴 1에서 n까지 xi에다 별량에다가 pi 하는 거 똑같죠. 맞죠? 요 놈이 뭘로 바뀌느냐? 요것. 즉 다시 쓰면 쟤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얘니까 얘는 시그마 i 이꼴 1에서 n까지 pi의 xi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 놈이 뭘로 바뀌는가? 여기 인테그랄로 바뀌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아.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게 우리가 요게 우리가 fx니까 얘는 인테그랄 우리가 어떻게? 자, 여기 알파에서 바꿉시다. 저걸로 그대로 씁시다. 그냥 알파를 할게요. 알파고 얘를 우리가 베타라 하고요. 스피커 소리가 갑자기 더 크잖아. 요 놈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얘는 어떻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놈이 fx고 똑같이 x 곱하기 fx의 dx 요 놈이 평균 1합니다.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단지 인테그랄 바뀐 것밖에 없죠. 별량에다가 확률. 이거 합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다? 우리가 분산도 똑같이 분산은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즉 확률 질량 함수에서 분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가 이렇게 되죠. 요건 이렇게 되고 얘는 시그마 i 이꼴 뭐예요? 우리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했을 때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 전체의 제곱을 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쟤도 똑같다 이거죠. 똑같아. 어떻게? 요거 제곱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의 제곱에 fx의 dx 해주고 마이너스 평균 전체의 제곱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뭐 표준 편차는 이거 루트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분산에다가 우리가 루트를 그대로 세워주시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를 한번 봅시다. 그냥 문제가 뭐 별거 뭐 없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일단 뭐 가벼운 거, 뭐 878번 한번 볼까요? 878번 한번 봅시다. 자, 878번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라 했죠.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라고 됐을 때 fx 자체가 확률이네. 그러면 정의된 구간은 x가 0보다 2까지네. 0에서 2까지네. 그럼 0에서 정의된 구간 내에서 확률의 전체 합이 뭐가 되나요? 1이 되죠. 맞죠? 그럼 우리 바로 써주시면 된다 이거지. 따라서 얘는 바로 쓸게요. 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의 dx니까 fx 뭐예요? ax, a의 x고 x-2에다가 dx가 되죠. 맞죠? 이것의 합이 뭐예요? 1이죠.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우리 적분할 때 넓이 구하는 거 했죠? 0에서 2까지. 넓이 공식 생각납니까? 6분의 뭐예요? 최고짝에서 A. 예, 맞죠? 베타 마이너스 베타 알파 딱 맞아 떨어졌네. 그죠? 2의 몇 성요? 3성 쓰시면 요 놈이 뭐가 된다? 1이 되네. 그죠?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A가 막 양수니 음수니 그런 조건이. 그런데 여기서는 자, 우리가 A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예, 음수되죠. 왜냐하면 이놈의 그래프 확률이라 하는 거 항상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PI가 뭐예요? 요게 우리가 뭘로 바뀌었나요? FX로 바뀌었죠. 맞죠? 항상 얘들은 뭡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적거나 같다? 1보다 적거나 같다. 따라서 이 음수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얘는 뒤집어져서 A는 음수가 되겠죠. 맞죠?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A는 어떻게 돼요? A는 8분의 얼마요? 6. 4분의 3 되죠. 맞죠? 그런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더라. 됩니까?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기서는 정규분포 곡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 그럼 정규분포다. 정규분포. 이 그래프 특성이 중요해요. 정규분포. 자, 그럼 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성은 이 우리가 정규분포. 이 곡선의 우리가 특성이 더 중요하다. 특성 혹은 성질. 이 정규분포 곡선이란 거는 이제 요런 거예요. 요런 거예요. 뭔데 요게? 우리 정규분포 곡선이란 거 요 어떻게? 요 평균대를 중심으로 뭐다? 좌우 대칭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이 성질은 평균 M을 중심으로 M에 대해서 M이 뭐예요? 평균이죠. 대해서 대칭이다. 요놈이 평균이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물론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사실 이게 다예요. 실제 M에 대칭인데.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요 그래프에서 우리 잘 관찰해야 될 것은 자 봅시다. 저희 동일한 예를 들어서 요거 우리 평균대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요놈의 간격을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자, 알파라고 했을 때 요놈도 우리가 알파예요. 요런 성질 잘 알아두셔야 돼. 이랬을 때 우리가 또 동일한 간격이 우리가 알파 할지라도 평균대에서 요것의 넓이가 요놈의 넓이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평균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요놈의 확률의 크기가 제일 크다. 최대값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거지. 응? 아, 동일한 간격 확률의 간격일지라도 우리가 확률 변수가 동일한 우리 간격 내에 있을지라도 아, 평균대 전후를 했을 때 요놈의 확률의 합이 최대가 되더라.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잘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저런 관련된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 때 한 번씩 내기는 되는데요.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있는데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요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랍니다. fx. fx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놈을 우리가 평균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 자 대소관계를 부교했을 때 마이너스 할까요? m 마이너스 1 m 플러스 1의 fx의 dx가 뭐보다 크냐라고 하면은 얘는 얘보다 크다 이거지. 인테그랄 m의 마이너스 3에서 m 마이너스 1의 fx의 dx보다는 크다. 이해됩니까? 동일한 간격이 이만큼 간격일지라도 그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우리가 m 마이너스 1에서 m 플러스 1에 우리가 fx의 dx는 뭐보다 크다. 인테그랄 m 플러스 1에서 m 플러스 3의 fx의 dx보다는 크다. 이런 성질들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지? 어쨌거나 정규분포 곡선은 자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어떤 문제냐? 이건 입시에서 나온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이 정규분포 곡선인데 이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정규분포 문제 정규분포 곡선 fx가 f의 100 마이너스 x 이꼴 이것을 우리가 만족할 때라고 만족할 때 즉 이 말은 뭐예요? 이놈의 평균이 뭡니까? 여러분 평균을 찾아주셔야 된다 그지? 정규분포 곡선 fx가 저것을 만족한다는 것은 요놈에 대해서 어때요? 얘는 뭐예요? 대칭이든 대칭이죠. 어디가 대칭입니까? 50이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 50입니다. 얘를 다시 쓰면 좀 친절하게 하면 뭐 이렇게 하죠. f 얘랑 똑같은 여기에다 뭐 50 마이너스 x 50 마이너스 x 대입시켜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 그러니까 50 마이너스 x는 50에 어떻게 해요? 플러스 x고 f에 50 마이너스 x 똑같죠. 그죠? 맞죠? 얘랑 요렇게 이제 근데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많이 줄 거예요. 혹시라도 까칠하게 이렇게 준다면 아, 얘가 우리가 50에 관한 대칭이네. 아, 따라서 요놈은 평균이 뭐다? 평균 m이 뭐가 된다? 50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아니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예?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그것만 아시면은 됐다.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 나옵니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봅시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다.
뭐 사실 이까지는 거의 다 했다 보는데 우리는 사실 추정 검증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봅시다. 어쨌든 무언가를 표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자 실제로 표준화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실질적인 우리가 평가를 내리겠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균대가 한 60점 정도가 됩니다. 60점 정도 됐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역사시험이 국사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평균에만 90점 정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수학에서 우리가 만점 먹은 학생과 국사에서 만점 먹은 학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학생의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느냐? 어때요? 수학이 많이 줘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이걸 표준화시킨다. 이거 표준화시켜보면 실제로 이 사람의 실제 백분율,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있다. 라서 이제 그런 등등 이제 표준화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시키는 작업, 정규분포 곡선, 제일 처음에 표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얘가 정규분포 곡선, 얘가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물론 우리 항상 평균대로 좌우 우리가 평균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얘를 좀 표준화시켜 보겠다. 중요한 건 평균대는 뭐 그러다 치고 표준화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표준화. 얘를 우리가 표준화시킨대요. 이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실질적으로 이제 이후에는 이 표준화시키는 것 자체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편차가 생기느냐를 우리가 환산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웠으면 굉장히 이쪽에 퍼센테이지가 적겠지. 쉬우면 여기 많이 몰려있겠지만 그 퍼센티지로 환산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입시생들은 우리가 그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가 있어요. 이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시키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렇게 쓴답니다. 전부 다 x-m, 즉 변량과 우리가 평균과의 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가 되느냐. 해봤자 실제로 좌우로 99.9%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 4에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3배 정도. 그게 우리 통계학에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얘를 보니까 원래 우리가 보니까 봅시다. 우리가 얘가 평균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요렇게 한번 봅시다. 얘의 평균을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봅시다. 요렇게 해서 시그마 분의 x-m 요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성질을 봤을 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다시 쓰면 얘는 2에 시그마 분의 1의 x가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요렇게 쓸 수 있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얘는 어디 얘는 밖으로 나니까 시그마 분의 1의 2x가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놈이 뭡니까? 요게 똑같은 얘랑 똑같은 스몰 m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0이네. 표준화 시켰을 때 평균을 0으로 갖다 놓고 시작하네. 0으로 놓고 시작한다 이거지. 앞에서 뭐 했잖아요. 참고로. 이해 안 돼요? 앞에서 이거 우리가 공부 2에다가 ax 플러스 b는 뭐라고 했나요? a에 2x 플러스 b 이렇게 했죠. 그죠? 맞죠? 그걸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평균대를 0으로 갖다 놓고 하네. 따라서 그럼 분산, 표준 편차죠. 맞죠? 우리가 분산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분산에다가 루트 세운 거잖아요. 그죠? 맞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우리 분산은 어떻게 나오나요? 분산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B에 우리가 G다 했더니 B에 우리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요렇게 되고 얘랑 똑같은 얘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니 얘는 다시 B에 시그마 분의 1에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 되니 요 놈은 어떻게 되나요? 밖으로 제곱해서 나오죠.
B의 X 이렇게 되지요. 됩니까? 따라서 우리 얘를 뭐라 요것이 뭐예요? Bx가 맨 표준 편차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놈이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되냐. 요놈의 분사는 뭐가 된다? 1이 되네. 따라서 요놈의 루트 세운 게 표준 편차니 표준 편차는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자 이렇게 평균을 0으로 넣고 표준 편차를 1로 둔답니다. 이것의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크게 아실 필요가 없고 어쨌거나 우리 관심사는 이후부터는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가 표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얘를 0으로 갖다 놓고 좌우 편차로서 우리가 판단하네. 이 편차 좌우 별 편차의 자 얘가 우리가 표준 편차의 몇 배가 되느냐 따지면 사실상 거의 마이너스 3 이까지 거의 사실상 우리 99.9% 정도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이제 이후에 그러면 이런 이제 표준 편차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주어졌으니 얘를 표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툴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표준 어떻게 해요? 표를 주죠, 맞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줍니다. 항상 표를 주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표만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881번 한번 881번. 자, 881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데요. 정상적인 분포다. 그래서 노말이 어떻게 되냐? 요놈이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60이랍니다. 됐죠? 6이랍니다. 그죠? 6의 제곱. 자, 그럼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해 보시오. 즉 뭐다? 이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117부터 117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32보다 적거나 같을 때 이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우리가 환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확률이 어떤 범위 내에 들어갈 것인가. 이때는 변수가 x가 아니라 g로 바뀌죠. 이렇게 변수 자체가.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표를 잠깐 간단히 설명하면 이 말이죠. 표에서 주어지는 게 의미하는 게 다른 적을 필요 없고요.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 이 g라는 변수가 있는데 g는 우리가 다른 주로 g는 0.5 우리가 1 1.5 이렇게 많이 다룹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뭐야 이건 왜 이래 중간에 이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확률 P가 즉 G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요놈은 스몰 G 요게 스몰 G예요. 요거 좀 작게 써요. 요거 조금 작게 이렇게 쓸게요. 이건 큰 Z 이놈의 G가 요 스몰 G까지의 확률이 즉 뭐다 0.5다라는 것은 요게 여기 간다 이거지. 즉 확률 G가 표준화시킨 G가 0에서 0.5까지 확률이 얼마냐? 0.191호래요. 19.1% 이거지. 0.191호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걸 표준화시켰더니 요까지 어떻게 요까지? 요 0.5까지의 요놈의 넓이가 얼마냐 하니까 확률이죠. 곧 걔가 뭐다 0.191호란 의미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 마찬가지로 그 밑에 1이라는 것은 1까지가 얼마냐? 즉 요 G가 0에서 1까지 확률이 어떻게 되냐니까 0. 얼마요? 3, 4, 1, 3 그죠?
요놈이 0.3413이구나. 어디까지? 요 1까지가 우리가 넓이가 0.3413이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그럼.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툴이, 얘가 제일 중요하니, 표준화 시키는 이 툴이 제일 중요하다, 그지?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여러분, 저거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써봅시다. 그럼 자,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해줘야 된다? G라는 걸 우리 표준화 시킬 준비를 해줘야 되죠. 맞죠? 표준 편차 얼마? 6이고, X 마이너스 얼마다? 평균 120 이내. 따라서 G의 범위 어떻게? 이걸 117을 대입시키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마이너스 0.2분의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적거났다? 1보다 적거났다 이렇게 되죠. 맞죠? 아 2예요? 아 2보다 적거났다. 그러면 요 놈을 여기 갖다 붙이니까 마이너스 0.5에서 우리가 2까지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0.5에서 2까지요. 2가 뭐 여기쯤 있다 봅시다. 그럼 우리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뭐예요? 0에서 2까지 확률부터 먼저 구해주면 되죠. 맞죠? 0에서 2까지 확률이 주어져 있죠. 얼마예요? 0.477이랍니다. 0.477이고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나 0에서 0.5까지 확률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됩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요 놈은 아까 0.191호죠. 0.191호니까 요 두 놈을 서로 더하시면 된다. 쉽죠? 이건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런 정도고 좀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는 국가직 기출. 저거 한번 봅시다. 어디 있게. 추워요? 예. 날씨가 좀 살살해지죠? 아, 들었네. 야, 10월달인데 거의 다 갔네, 그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중에, 단풍놀이도 못 가고. 왜 못 가셨어요? 가시지. 단풍놀이 가고, 나야 가고 싶죠. 근데 세상이 내를 못 가게 하니까. 아하. 그쵸? 자, 봅시다. 문제를 하나 더 봅시다. 자, 하는 거 볼까요? 884번 한번 볼까요? 뭐,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이 그대로 뭐 대만 시키면 됩니다. 884번. 예, 국가직 기출에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어느 입학시험에서 100점이 만점이고, 지원자 2,000명의 득점 분포는 평균이 55점이고, 표준 편차가 7.5다.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320명의 입학 정원 중 합격 최저 점수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절차만 그대로 따라주시면 돼. 자, 일단 봅시다. 884번. 일단 요놈의 정규 분포에서 얘 평균이 얼마래요? 평균이 얼마 됐습니까? 55점이고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이렇게 써주죠. 맞죠? 자, 우리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졌으니 무조건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일단 얘를 G로 만들어야죠. 표준 편차가 7.5래요. 그 다음 이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절차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X가 되고 평균이 55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 X가 확률, 저기서 확률, 연속 확률에서 X가 뭘 의미하나요, 요놈이? 요게 뭘 의미할까요? 점수죠, 그죠? 요게 점수네. 요놈이 점수네.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어요, 점수. 요게 점수고. 그러면 320명의 입학 정원 중 최저 합격 점수는 자, 그럼 꼴찌가 몇 등인데요? 320등이죠. 맞죠? 그럼 320등이 자, 몇 명 지원했답니까? 2,000명이죠. 맞죠?
2,000명 중에서 얘가 몇 퍼센트에 해당되냐 그 안에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저놈이 저 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 줘야 되냐? 몇 퍼센트예요? 320이라면 얼마야? 16%? 아, 요거죠. 16%. 그럼 나눠보면 우리가 전체 2,000분에 우리가 320 하니까 0.16 나눠요. 여기? 아, 요 놈이 0.16이라면 여기가 요 꼴찌죠. 맞죠? 그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아, 그래서 요 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안에 들어가줘야 되네. 요거 퍼센티지가 얼마냐고요? 0.16이에요. 좀 그림이 좀 더 많이 그렸는데 0.16이랍니다. 요게 0.16. 아, 그러면은 0.16인가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든지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 좌우 대칭이죠. 맞죠? 넓이가 얼마니까? 50%니까 0.5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0.34. 아, 이 값이 0.34가 되는 이 치의 값이 뭘까요? 이 값이 뭐가 되나요? 문제 주어졌죠? 옳지, 1 되죠. 아, 따라서 요 놈이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1보다 크면 되겠죠. 맞죠? 이 치가. 아, 따라서 요 놈의 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요. 해서 x는 뭐 이상 됩니까? 7.5에서 얼마? 50 62.5 이상이 돼줘야지 합격을 하네.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막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절차만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뭐 똑같은 문제 있네요. 886번 한번 봅시다. 자, 886번도 뭐 비슷한 문제 같아요. 어느 학기의 학생 수는 2,800명이다. 똑같은 문제죠. 좀. 모의고사 결과 평균 62점, 표준 편차 4점이었다. 100등 이내 되려면 약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가? 봅시다. 그대로 했으니까. 자, 일단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에서 노말에서는 요 놈이 평균이 62점이래요. 표준 편차가 우리가 4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런 문제 딱 주죠. 무조건 뭐 하라고요? 자, 표준화 시킬 준비부터 해야 되죠. G. 표준 편차 분모의 4가고 우리가 X고 M이다. 평균이 62니까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다? 점수죠. 맞죠? 그럼 이놈이 100등 이내에 들려면 100등이란 거 우리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된답니까? 100등 안에를 하면 몇 퍼센트? 28분의 1요. 28분의 대충 계산해 볼게요. 28분의 1하니까 그놈이 약분하면은 0.0357 뭐 이 정도 되겠네요. 0.0357 암산 나와요 그냥. 왜 그냥? 예? 0.0357 정도 나와요. 직접 해보세요. 얘가 100등 이내에 들려면 어떻게 2,800분에 우리가 100 하면 되지, 맞죠? 예? 1 나누기 28하니까 그놈이 거기 얼마? 0. 얼마요? 0.03 03557 이렇게 약 3.57% 맞죠? 그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 안에 이 100등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당연히 그럼 우리 이 G를 썼으니 요놈의 확률이 얼마 될까요, 이게? 그 주어져 있죠, 얼마요? 0.4643 되겠죠, 맞죠? 0.4643이 되니, 그러면 0.4643까지 요 값이 G의 값이 얼마가 되나요? 1점 얼마요? 8 주어졌죠? 주어진 거 그대로 왜 시험 칠 때는 그냥 주어진 거 쓰시면 돼. 왜? 딴 거 안 줬잖아요. 예? 아, 그러니 요게 이 G가 뭐 이상 요 안에 들어가 줘야 되니 뭐 이상이다? 1.8 이상이 돼 줘야 된다. 해서 계산해 보니 X가 얼마예요? X가 뭐보다 커났다? 60 얼마요? 69
60.2 이상 맞아야지 100등 이상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약 얼마? 70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거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요런 관계들은 요거는 앞에 우리 이항분포도 설명했고 정규분포도 설명했으니까 요거도 우리가 절차도 연습 몇 개 해봅시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연습합시다. 자, 그럼 889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889번에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질 때 앞면이 28번 이상 36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래야 되냐. 자, 그럼 봅시다. 889번에요. 자, 889번. 자, 바이노미얼. 동전 던지는 건 독립식 이항 분포죠. 한 번, 두 번 딱 변수 자체가 이산이다. 이거 흩어졌다. 딱딱딱. 이게 연속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자, 동전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항분포도 봅시다. 여기서 뭐야?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이죠. 그럼, 자, 동전을 몇 번 던진대? 64번 던지죠. 맞죠? 자, 그럼 64번을 던져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노멀 정규분포로 바꿉시다. 그럼 정상적인 동전이라면 자 평균적으로 몇 번 나와야 앞면이 32번이 나오겠죠. 맞죠?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나요? 16되니까 자 4의 제곱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G를 고칠 수 있다. 저렇게 돼서 G는 어떻게? 표준 편차 4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이 32가 된다. 여기서 X를 뭘 의미할까요? 이거? X가 뭐예요? 앞면이 나온 횟수죠. 맞죠? 앞면이 나온 횟수네. 그러면 횟수가 어디에요? X가 뭐? 몇 번에서 몇 번요? 예, 20 우리가 8번에서 36번이니까 이것인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그대로 슝 집어넣으면 G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나요? 28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뭐보다 적거 나왔다? 1보다 적거 나왔네. 따라서 요 놈은 우리가 G가 뭐 0에서 1까지 2배 해주면 되죠. 맞죠? 1까지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1까지 확률이 옳지. 요 놈이 0.3413이니 요 놈의 몇 배요? 2배 해주니까 0.6826이 되죠. 뭐 요런 것입니다. 한 개 더 봅시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니까요. 890번 한번 봅시다. 이형 받는 거냐. 890번을 한번 볼까요? A 공장에서 오늘 뭐 시간은 뭐 여유 있으니까. 차근차근 문제 봅시다. 이제 왜냐면은 확률 파트가 항상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 오늘은 시간이니까 문제를 쭉 풀면서 보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다 했죠? 그죠? 오늘 빠지면 안 되는데 오늘 빠지셨네. 어떤 분들은 그냥 확률 파트만 들으라고 따로 오시는 분들 있어요. 다른 뭐 미적은 또 잘 하시고 그래서. 자, 봅시다. 890번에.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10%의 비율로 불량품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100개의 제품 중에 불량품이 16개 이상 포함될 확률은 봅시다. 일단 봅시다. 뭐 여기도 우리가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도 동전같이 A 공장 전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10%의 비율로 불량품이래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꺼냈다 했을 때 불량률이 얼마입니까? 0.1이죠. 맞죠? 그죠?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럼 정상적이라는 봅시다. 그러면 자, 이항분포를 해야죠. 얘도. 저 이항분포를 씁시다. 이항성은 890번에 봅시다. 그러면 바이노미얼, 자, 이항분포 했을 때 몇 개? 100개의 제품이란 건 100개를 끄집어내봤다. 100번 조사해본 건 똑같죠? 맞죠? 시행을 100번 한 거랑 똑같아요. 한 개씩, 한 개씩.
그럼 만약에 무작위로 꺼냈을 때 요놈의 불량률 확률이 10%니까 0.1 되죠. 맞죠? 10분의 1 되죠. 그죠? 저 그대로 우리 절차를 거칩시다. 뭐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불량품이 몇 개 나와야 되나요? 10개 나와줘야 되죠. 맞죠? 그죠? 자, 그럼 10개가 평균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얼마 되나요? 10 곱하기 얼마? 3 되죠? 9가 되니까 3의 제곱. 할 수 있죠. 맞죠? 우리가 앞에서 했죠. 우리가 MP가 우리가 평균이 되고, 요게 M이 되고, NP에다가 1-P가 우리가 분산이 되죠. 맞죠? 시행횟수, 1회 시행 시 일어날 확률. 그죠? 다 됐네요. 그럼 자, 우리가 표준화 시킵시다.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표준 편차가 3이고, 그대로 쓰세요. X 마이너스 평균이다. 이 X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불량품의 개수겠죠. 맞죠? 그죠? 자, 불량품이 그럼 어떻게? 16개 이상 포함될 확률은, 즉, 뭐다? 우리가, 이 X가 16개 이상이래요. 그죠? 그럼 G가 뭐 이상이 되나요? G가 뭐 이상요? 2 이상이 되겠죠. 맞죠? 아, 다 됐네. 우리가 2 이상이니까,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니, 얘가 G가 되고, 제로고, 2 이상이니까 2까지 이렇게 봅시다. 여기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0.5에서 뭘 빼주나요? 요놈 2까지 확률을 빼주시면 되죠. 맞죠? 그럼 0.5 마이너스 2까지 확률이 뭐라 됐습니까? G가. 0. 얼마요? 477이죠. 맞죠? 절대값 구별하셨죠? 0.4772를 빼주니 얼마예요? 0.0228. 약 2.2%. 맞죠? 2.2%, 2.3%. 1번. 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 요런 정도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894번 한번 봅시다. 경찰직 2차. 여기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통계적인 통계 툴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SPSS 이런 것 등등 자료를 데이터에 집어넣으면 쫙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이 쓸데없이 맨날 하는 것인가? 이제 민원 조사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네. 유의성이 있다. 유의하다. 라는 것들 등을 앞으로 통계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공직 나중에 공무원 하면은 그런 과정들은 다 연수를 받으면서 배울 거예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자료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돼. 예? 데이터 넣는 방법이 이제 있겠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894번 한번 볼게요. 아유, 문제가, 이거는, 이런 문제는, 문제 읽다가 시간 나가죠. 응?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색 공 3개와 파란색 공 2개가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때 이런 문제를 볼 때 일단 무조건 하여튼 그려줘요. 그냥. 그거는 그냥 주머니 하나 그려주세요. 이런 문제는 일단은 주머니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나요? 빨간 공이 3개. 그 다음에 뭐예요? 파란 공이 2개. 자, 이걸 써주시고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색깔을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다.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골치 아팠어.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넘어가요. 일단 맨 마지막에 시간은 풀고 왜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자, 지금 매 시행마다 빨간색 공을 뽑으면 3점을 획득하고 파란색 공을 뽑으면 2점을 잃는 게임을 한다.
처음 0점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을 150회 시행 후 점수가 180. 만약에 이거 푼 사람도 다 떨어지지. 이거 풀다가 정말이에요. 이거 풀다가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한번 풀어는 봅시다. 뭔 말인지죠. 처음 0점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을 150회 시행 후 점수가 180점 이상일 확률을 아래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해보자. 봅시다. 일단 봅시다. 이거 뭐, 그럼 일단 얘는 뭐, 이항 분포도 출발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일단은 봅시다. 150회 시행 후 점수가 180점 이상. 봅시다. 좀 어려워요. 일단은 150회 시행한대요. 그죠? 맞죠? 그럼 150회 시행하면, 여기 봅시다. 뭔데요? 문제가. 자, 문제가 좀 난해하네요. 평균을 잘 몰라요. 그죠? 맞죠? 이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한번 풀어봐요? 예, 봅시다. 그럼 좀 뭐. 일단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변수가 점수예요. 그죠? 맞죠? 그죠? 얘를 점수를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그럼 차근차근 봅시다. 그럼. 자, 그러면 매회 시행마다 빨간색 공을 뽑으면 3점을 얻는데요. 그죠? 맞죠? 파란색 공을 뽑으면 2점을 잃는다. 자, 그러면, 자, 총 150회 시행한다고 150회 시행했을 때, 그러면 빨간 공이 X번 나왔다. 자, 빨간 공이 나왔어요. 자, 빨간 공이 X회 나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파란 공은 파란 공이 나온 건 어떻게 해요? 얼마 나왔을까요? Y를 합시다. Y를 합시다. 좋아요. 자, Y를 합시다. Y회 나왔대요. 자, 이렇게 됐다면, 요놈의 우리가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죠. 맞죠? 얘는, 우리가 평균은 만약에 어떤 점수라는 거, 얘는 어떻게? X회 나오죠. X 나오면 어떻게, 점수가 어떻게, 점수가? 점수는 어떻게 3점씩 주죠. 맞죠? 2점씩 있죠. 맞죠?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걸 우리 뭐, 점수를 G를 해보, G를 하든지 뭐 할까요? 뭐, K를 할까요? 뭐, K를 하든지 아무나 이렇게 해봅시다. 요런 점수는 어떻게, 점수, 여기 점수, 요 점수. 얘가 점수. 점수라면은, 자, 빨간 공이 X회에 나왔고, 파란 공이 Y회에 나왔다면, 빨간 공이 나올 때 몇 점 줘요? 3점씩 주죠, 그죠? 그러면, 3X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파란 공 나오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2점이죠,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2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Y를 그냥 150 마이너스 X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고자 했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럼 150회 하니까, y는 y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150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죠. 됩니까?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우리 변수를 바꿀 수 있는데, 얘는 3의 x고, 마이너스 2의 150 마이너스 x가 되네. 해서 정리를 해보니,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5x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되죠, 그죠? 됐습니까?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다, 얘가 변수래.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사실 여기 y라는 거 좀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실제 우리 k죠, k 맞죠? y라고 했으니 k라 했다 이거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80점 이상일 확률이다. 점수 k가 180점 이상이래요, 맞죠, 그죠? 점수 k가 우리가 뭐다? 180점 이상일 확률을 해봅시다. 그죠? 그럼 K에 관한 우리가 평균을 알아줘야 되죠. 표준 편차랑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E에 우리가 K라는 것은 우리는 아는 확률 변수는 X뿐이 모르니 얘를 어떻게 씁니까? 5의 X 마이너스 30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해서 얘를 정리해본 얘는 어떻게 해요? 5의 2의 X 마이너스 얼마요? 300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X는 뭘 의미하는데요? 이게 X는 뭐예요? 얘가? 얘는 빨간 공 나온 횟수죠. 그죠?
얘는 우리가 빨간 공 나온 횟수에 우리가 평균을 알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몇 번 한대요? 150회 할 때 빨간, 자, 그럼 빨간 공 나올 확률 얼마 됩니까? 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죠. 됐나요? 그럼 이 변수가 전부 x로 가는 거예요? 됐죠? 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는 우리 분포에서는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나요, 이거? 얼마예요? 평균 얼마예요? 90이 되고 표준 편차는 6대죠. 6대죠. 6에 지금 다 됐네. 아, 그럼 우리가 결론이 그럼 우리 K를 전부 X로 환산시켰네. 그죠? 맞죠? 됐습니까? 아,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럼 요 놈이 얼마? 요거 평균. 자, 우리는 K에 관해서 보는 거지. K에 관해서 보는 것이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해? 대입을 시켜 얼마? 90이고. 평균 얼마 됩니까? 평균 얼마예요? 90 평균이 얼마예요? 얘 90이니까 요 90 요걸 여기 대입시고 5, 9, 45 450 마이너스 300은 얼마예요? 150 되죠. 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률 변수에 K에 따르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뭐다? 요 평균이 뭐가 되나요? 150이 되고 맞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구하는 표준 편차 이거 써야 되죠. 맞죠? B에 5x 마이너스 3맥의 루트를 세운 것이니 그죠? 얘는 안에 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5의 제곱 25에다가 bx나 똑같죠? 어떻게 bx가 얼마였나요? 36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나오면 30 되죠. 맞죠? 따라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표준 편차 얼마? 루트 3이 아니라 여기 얼마요? 900이죠. 그러니까 30이 제곱 30.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따라서 다 됐네. 이제 모든 걸 확률 변수 우리가 K로 환산시켰죠. 맞죠? 이래 놓고 이제 G로 바꾸면 되죠. 이건 확률 변수 K에 따른 확률 변수랍니다. 맞죠? K가 뭘 의미하요? 뭘 의미해요? K가 점수를 의미하죠. 맞죠? 그죠? 점수니까 180점 이상이래. 그죠? 다 됐네요. 그러면 우리 요런 코드를 다 바꿨으니까 표준 편차는 30이고 K를 합시다. X를 하지 말고. 맞죠? 요게 평균 얼마요? 150이죠. 맞죠? 요 놈이 180 이상이니까 따로 G는 뭐 이상이다? G는 1 이상이죠. 따라서 다 됐네. 1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1 됐고 1 이상. 여기 1. 제로고. 그럼 어떻게 1까지 1 이상이니까 0.5에서 1까지 확률 빼주면 되죠. 맞죠? 요 놈이 0.5니까 그죠? 0.5 빼기 얼마? 0.3413 해주니까 얼마예요? 0.1587 되나요? 문제 이거 완전 이거 그럼 그래서 약 0.16이 되죠. 그죠? 맞죠? 약 0. 문제가 미쳤어요. 이거 되는 거 이런 거. 예? 이제 이거 풀려고 달리는 사람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거 풀지 마요, 그냥 시험장에서. 왜? 그게 또 요령이니까. 우리 합격하기 예전이니까 한번 풀어봤으면 나왔으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2016년은 이런 문제다. 통계 이렇게 내면 심각해지는데. 이런 문제를 애써 풀려 하지 마시고요. 좀 쉬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 것인가, 예? 이제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포, 제목대로 해봅시다. 표본 평균의 분포. 좀 쉬다 할까요? 좀 쉽시다. 아침 시간이니까요.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